안녕하세요. 뉴욕 이후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랑 마찬가지로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연준의 FOMC 회의가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27% 내렸고요. S&P 500 지수 0.2% 내렸고 나스닥 0.7% 하락했습니다. 이날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것으로 인해서 시작부터 증시가 좀 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이 소식은 이따가 잠시 전해드리고 오늘은 역시 또 FOMC 관련 이런 전망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CNBC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연준이 언제까지 완화 정책을 고수할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로 물어봤는데요. CNBC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제목부터 보시면 연준 올해까지 완화 정책을 heavily favored, 크게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CNBC 설문조사가 말을 했다고 해요. 지난 설문조사에서 그런 것처럼 응답자들은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그런 발표를 올해 10월에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제 축소를 하는 것은 2022년 1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첫 번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설문조사보다 한 달이 땡겨진 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한 명의 응답자는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또 뭐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내용 정리된 걸 보시면 First rate hike, 첫 번째 금리 인상 2022년 11월, 테이퍼링은 2022년 1월,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2021년 올해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11월에 피크를 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응답자 35명 중에서 86%는 뭐라고 응답했냐면요. 현재 수준의 자산 매입은 시장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 4월 설문조사에 68%보다 크게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89%는 경제에 지금 이런 자산 매입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65%보다 늘어난 거고요. 물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63%는 지금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연준이 자산 매입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브린 캐피털의 존 라이딩 수석 전문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되어야 하며 후행하는 틀로 운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물가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60%가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60%는 temporary, 일시적이다. 29%는 영구적이다. 11%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고용과 관련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관련해서는 77%가 일시적이다. 21%가 영구적이다. 3%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그리고 설문 응답한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S&P 500 지수 4,285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4,468포인트로 피크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머니 매니저들, 투자 전략가들,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두 번째 기사는 마켓워치 기사인데요. 증시 전망 관련된 기사입니다. 보시면 Here are 7 reasons to stay bullish on stocks and why the S&P is headed to 4,600. 자, 증시의 낙관적인 7가지 이유와 증시가 4,600, S&P 500 지수가 4,600까지 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뭐 S&P와 나스닥 지수가 6월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크레딧 스위스의
조나단 골럽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자, 놀랍게도 인플레이션 수치와 채권 수익률 하락 얘기가 많이 나올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는 걸 발견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연말 S&P 목표치를 4,600포인트로 유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8.3%의 상승 가능성을 봤어요. 자, 이제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짙은 글씨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물가와 더 높은 원자재 가격이 그 프로핏 마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이런 조사들에 따르면 기업들이 아주 강력한 이런 프라이싱 파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뭐 이런 비용이 올라가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뭐 연준이 이제 자산 매입을 시사했고 그 금리 인상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금리 인상 12월 후 그리고 36개월 후에도 증시는 좋은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뭐 경제 활동이 7월 중순부터 크게 놀랄 정도로 좋아지지 않았지만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가 그 후에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S&P 500 지수 상승에 진정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 부양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가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뭐 경제 과열에 대한 그런 우려를 낮추고 그리고 더 높은 세금에 대한 그런 우려도 낮추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올해 말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밖의 소식 전해드리면 네, 짐 크레머 CNBC 진행자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동안에 실수를 하면은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3% 내리면서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제약을 대부분 철폐했다고 해요. 그리고 70%가 백신을 접종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제 미국 친구들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다 여행 다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강세 나타냈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5.1% 올랐고, 옥시덴탈, 엑손모빌 3%대 올랐고요.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날 기술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0.6%, 알파벳 0.8%, 마이크로소프트 0.6%, 테슬라 3% 가까이 내렸고요. 네, 그러면 전문가들 증시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시티 인덱스의 피오나 싱코타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엇갈린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는 시장을 놀라게 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시장은 뭐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일 연준의 발표를 앞두고 큰 포지션에 나설 만큼 그 용감한 투자자들은 많이 없다. The big question is 이제 중요한 질문은 연준이 아주 느리게 테이퍼링을 소개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되돌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디베이트, 그런 논쟁을 시작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신 장수연님, 라이프 체인저님, 감사하고요. 저희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